이 지문은 2019년 6월 모의평가 지문이고, 한번 같이 읽고 풀어보면, 그리고 우리 수업 때 했던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리고 선지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같이 따라해 주면서 읽고 풀어야 기출문제를 푸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이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 군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 군증에는 당대 서양의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임체가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은 담기지 않고 대신 이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특이 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에서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고, 전파기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 지각설을 고수했대요. 그럼 여기서 아담 샬은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고 했지만 이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얘도 특이 정보이자, 그리고 이 정보의 위치가 어때요? 문단 후반부죠. 문단 끝에 추가 정보에 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부분도. 그리고 이 문단의 목차를 정리해보자면 간단하게 이익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내용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 후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그럼 여기를 잘 봐보면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정에, 그러니까 조선에 서양 의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장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차로, 하나의 제목으로. 뭐라고? 조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라고 정리해두면 나중에 갖다 쓰면 돼요. 이 문장들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불가능해. 다만 읽었을 때 여러 문장들이 어떻게 한 챕터를 공통으로 이루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요. 뭐 실패, 이유, 이 정도. 이해됐죠?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화적인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가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이전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한 거예요. 어때요? 특이 정보이자 또 어디예요? 문단 끝에 있는 문단 끝 추가 정보죠. 문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한기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어 나오면 항상 이전 문장과 연결. 이러한 무한소급의 문제가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이러한 무한소급이 뭐겠어요? 이전 문단에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무한소급으로 부른 거고, 그럼 운동의 최초 원인은 뭐냐 했을 때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한 거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신기를 원인으로. 그리고 여기도 잘 보세요. 홉스는 의료 선교자라서 창조주를 상정했지만 이걸 부정했던 최한기는 신기라는 새로운 개념을 원인으로 상정했어요. 둘이 다르죠. 이것도 특이 정보예요. 최한기만의 특이 정보이자 이것도 문단 끝이죠. 이것도 문단 끝 추가 정보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됐죠. 최한기는 전체 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여기서도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건 홉슨의 논리인데 이 홉슨의 논리는 잘 보세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했죠. 누가? 최한기가. 왜냐면 항상 문장의 유기적 연결. 그 앞에서 앞문단에서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를 상정했고 최한기는 기독교를 부정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 알고 보니까 최한기는 신을 좋아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능은 모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홉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뜻으로 본 거예요. 누가? 이게 홉슨이 이렇게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그래서 부각한다고 하잖아요. 부각은 동의하니까 강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부각하려고 한 전체 신론의 견해를 누가? 최한기가 부정을 한 거예요. 어때요? 윗문단이랑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고 심의 지각 운영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 자, 윗문단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뭐예요? 홉슨은 신, 최한기는 그렇지 않다. 심기.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홉슨과 최한기를 구별하는 특이 정보이자 또 어때요? 문단 끝이죠. 동시에 문단 끝 추가 정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기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봤대요. 엄청난 차별점이 있죠.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서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문단 다 뭔 얘기예요? 목차가 뭐겠어요? 심기에 대한 얘기하죠. 심기. 이걸 어떻게 이 수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한 번에 외우냐고. 이거 한 번 읽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암기 못해요. 다만 읽으면서 여기 이 문단에 쓰인 수많은 문장들은 심기에 관한 내용이구나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다가 와서 기억이 안 나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여기 와서 갖다 쓰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사의 결합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번, 2번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자, 서학을 받아들여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죠. 전개 방식 문제 정도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그러면 자, 항상 선지는 의미 단위를 끊어서 그 의미 단위가 지문에 어디에 대응되는지 확인하는 디테일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선지가 묻는 바가 무엇인지 이 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잘 봐봐요. 최한기는, 그럼 이건 최한기에 대해 물은 거예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그럼 얘가 묻고 싶은 건 최한기가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서 파악했냐? 1번. 그런데 그게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이었나? 이 두 개가 다 되어야 이 선지가 옳은지 틀린지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 선지는 옳지 않은 거고, 두 개가 다 옳아야 옳은 거라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해보면 되고, 기억이 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3문단부터 시작한 최한기라는 목차가 여기 있어요. 그럼 보는 거야.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리고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를 보고 기계로 파악한 건 사실이구나. 됐죠? 그럼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이 선지는 방금 그 생각을 했던 게 홉슨은 저서를 접하기 전인가? 얘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런데 지문에 방금 그 부분으로 돌아가면 홉슨의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졌다. 자, 그럼 여기로 돌아가 보면 더 분명해졌다 라는 말은 흐릿하지만 이전에도 있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파를 저서기 전부터가 옳아요. 그래서 1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니까 답이 아니고, 자, 2번 아담샬과 달리 이익은 이런 거 선지 어떻게 하자 했어요? 달리 냅두고 이익만 하면 된다 그랬죠. 다음에 아담샬만 한다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간단해.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지각 활동을 이해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익 이문단에 있었죠. 그리고 자, 아까 이미 강조했죠. 특이 정보고 문단 끝 추가 정보면 그냥 문제가 될 가능성 너무 높다고. 아담샤의 설명대에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다. 그리고 이거 어디 있어요? 문단 끝에 있죠. 아까 제가 문단 끝 추가 정보 꼭 확보하자 그랬죠. 수업에서도 그랬고 무조건 나와요. 그럼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한 게 이해한 거 맞아요. 그럼 아담샬은요? 아담샬도 문단 끝에 있어요. 아담샬의 설명에 대해 아담샬은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하는데 아담샬은 그죠? 그러면 아담샬과 이익은 다른 게 맞죠. 그러니까 적절해요. 3번 이익과 흡수는 신체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공통적인 견해니까 이것도 한 번에 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명씩 하면 돼요. 이익은 1번 신체 동작을 뇌가 주관했나. 방금 그 부분이죠 또.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 여기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 그러면 지문에 있는 지문의 몸을 선지의 신체로 말을 바꿨을 뿐이에요. 똑같죠? 완전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익은 맞아요. 홉슨은 그랬나요? 홉슨이 어땠는지 볼까요? 기억이 안 나면 괜찮아요. 찾으면 돼요. 어차피 다 못 외워요, 현장에서. 자, 홉슨. 여기 문단 보면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이 있어요. 그럼 잘 봐요.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대요. 됐죠? 누가? 홉슨의 뇌주지각설에서. 그러면 홉슨도 홉슨은 뇌가 운동과 지각을 모두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봐봐요. 이 운동은 지문의 단어죠. 지문의 팩트죠. 그럼 여기서 물론 이건 쉬우니까 상관없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여기서 이거 고민하는 거야. 선지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에는 신체의 동작이라고 돼 있죠.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야. 신체 동작, 선지에 있는 신체 동작과 지문에 있는 운동이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 아니, 이거 당연히 같은 말이죠. 이걸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같은 말인데 습관을 들이자고, 습관. 어려운 문제일 때일수록 이 힘이 발휘돼요. 어려운 문제는요, 지문에 A라고 써놓고 선지는 B라고 써놔요. 얘가 논리적으로 같은 말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요. 이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에 A라고 써놓고 선지에는 그냥 A 프라임 정도로만 쓴 거야. 그래서 얘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바로 같은 말이구나가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얘가 요즘 어려운 선지에서 해야 할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선지를 봤을 때도 습관을 꼭 들이자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적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4번. 아담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그러면 얘도 둘 다잖아요. 한 명씩 봐요, 한 명씩.
홉스는 지워. 아담샬은 자기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해왔다. 근데 잘 봐요. 이거 제가 항상 강조했죠. 의미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주어랑 주요 서술어만 보고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해왔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수식어가 걸려 있어요?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이렇게 수식어가 걸려 있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아담샬이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했나? 주된 눈에 딱 들어오는 주된 건 맞는데 두 번째, 그럼 이 이론이 그 당시 유력했나? 자기들 시대에서 유력했던 이론인가? 이런 디테일까지 전부 챙겨야 된다고. 그래야 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샬 먼저 해볼까요? 아담샬은 이문단에 있어요. 아담샬 여기 있죠? 자, 아담샬이 쓴 주제 군징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이익한테 전해진 거예요. 여기 아담샬이 이익한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익은 동양인이니까 아담샬이 동양 쪽으로 전해졌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잘 봐요. 주제 군징, 그러니까 아담샬이 쓴 책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을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정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체크해놨죠. 특이 정보잖아. 당시에 유력했던 게 이건데 굳이 이걸 담지 않고 아래 내용을 담았다는 거는 이건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거 항상 확보해놔야 돼. 특이 정보는 거의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4번 선지로 돌아와서 홉슨 이거 뭐고 할 것도 없이 아담샬은 동양한테 전해줬던 건 맞지만 그 당시 유력했던 기계론적 이론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이건 바로 여기서 아담샬이 그냥 틀려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쉽죠? 이렇게 하는 건데, 습관, 선지의 디테일, 의미단위 끊는 습관, 그리고 뭐 어떤 습관? 지문에 옷 갔을 때 특이 정보 항상 체크해 놓는 습관. 됐죠? 자, 그러면 5번 선지, 옳은 선지니까 빨리 해봅시다. 주제 군진과 전체 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잘 보세요. 이래서 선지는요, 웬만하면 선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순서대로가 좋아요. 왜냐면 선지에서 묻는 내용이 지문의 순서대로 묻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윗선지부터 풀다 보면 윗선지를 하면서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 그래서 아랫선지를 풀 때 더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방금 우리 4번 선지를 하면서 뭐 봤어요? 아담샬의 주제 군징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지문에 가서 확인했더니 특이 정보를 통해서 뭘 알아냈어요? 유행했던 기계론적이 아니라 대신 기독교적 세계관이 들어있었다. 이거 확인했죠? 특이 정보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방금 4번 선지를 똑바로 풀었다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 주제 군징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것만 하면 돼. 다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전체 신론도인가? 그런가? 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홉스는 전체 신론은 일단 홉슨의 저서였고, 홉스는 우리 아까 이거 다 했잖아. 특이 정보로 다 했잖아. 홉스는요, 의료 선교사예요. 최한기랑 달라요. 얘는 창조주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긍정한 애라고, 홉스는. 그리고 또 다음 문단에 또 특이점부터 여기 또 봐보자. 얘는 창조주의 섭리라고 본 거야. 뇌가 지각을 주각하는 과정이. 그리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했어요. 누가? 홉슨이. 그러니까 홉슨의 저서, 홉슨의 사상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해요. 그래서 답이 그냥 4번이에요. 됐죠? 쉽죠?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제가 아까 목차의 필요성 강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기억의 이유 뭐예요? 기억,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미미하였다. 이유죠. 이유죠. 이거 어디 있어요? 우리 아까 목차 체크했잖아. 실패한 이유. 기억나죠? 중간 문단에.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찾아서 풀면 돼요. 그냥 쉽게 찾아서 풀면 돼.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서 찾아보세요. 잘 했을 거예요. 자, 19번. 다음 문제.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자,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고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자, 최한기의 견해죠. 그럼 적어도 이 지문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돼 있다면 적어도 여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문을 정리하면서 안 읽은 애들은 최한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전부 지문을 다 뒤진다고. 그러지 말자고요. 최소한 여기부터 찾기 시작해야 된다고. 최한기를. 그래서 최한기가 심장에 대해 뭐라 했느냐. 그리고 이런 거 의미 단위를 지문에 대응시킬 때 중요한 팁이 목차랑 하나 더, 키워드를 살리는 거예요. 키워드를 살려서 돌아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최한기의 견해가 심장이 뭐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선지에 물어봤죠. 그러면 최한기라는 목차로 돌아가서 심장이라는 키워드를 살리는 거야. 심장이라는 키워드를 살려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한기는 심장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보면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데,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대요. 그에 따르면 부터 쭉 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를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방금 내용을 봤기 때문에 최한기는 심이 심장이 아니고 신기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얘가 지각을 관장해요. 그죠? 그러면 최한기는 심장이 지각을 관장한다는 내용은 최한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기억은 심장은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 했으니까 최한기가
시황기 견해에 부합하지 않아요. 됐죠? 두 번째, 자,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선지를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귀에 쏠린 신기와 눈에 쏠린 신기라고 그랬죠? 그럼 잘 봐봐요. 애들이 이걸 안 해서 문제인 거야. 신기가 귀나 눈에 따로 쏠릴 수 있나? 더 중요한 의미단이라니까? 그냥 신기가 아니라 귀에 쏠린 신기, 눈에 쏠린 신기잖아요. 이해됐죠? 얘도 중요한 의미다는 거예요. 신기가 신체 부위 어느 곳에 따로 쏠릴 수 있나? 더 중요한 선지를 판단하는 의미단인 거고, 그리고 얘네 둘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나? 하나가 될 수 있나? 이 두 개를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의미 단위의 존재 이유, 의의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보면 찾는 거는 본인이 내용을 잘 정리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따라와서 잘 찾는 것 정도는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자, 여기 이 문단을 보면 신기역이 있죠.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밀린다. 인체 특정 부분, 그러면 귀나 눈 가능하겠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그러면 두 개가 다 확인됐죠. 귀가 눈에 따로 쏠려 있을 수도 있고, 보고 들음, 즉 감각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다, 통합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적절해요. 취향기 견해에 부합해요. 자, 다음 3번 디귿. 인간의 신기는 또 신기 물어보죠.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쉽죠. 말 그대로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나 1번,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나 2번. 두 개 보면 돼요. 그래서 또 가서 보면 자, 여기서 이 문단의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된대요. 그러면 다시 선지로 돌아오면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긴다. 함께 생성된다. 지문의 팩트 함께 생성된다. 가능하죠? 앞에 의미단이 맞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얘만 하는 거야. 신기는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나? 이것만 남은 거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후반부를 보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어디죠? 문단 끝이죠. 그래서 문단 끝의 내용은 웬만하면 그냥 밑줄 치고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거의 진짜 100% 쓰여. 안 쓰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디귿 적절하죠. 답 3번이에요. 이 정도로 풀었으면 현장에서는 그냥 패스해야 돼요. 다음 문제로. 이 정도까지 했으면 현장에서는 3번 찍고 넘어가야 되고, 4번 공부한 때니까 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이거 먼저 하는 거야. 대소로 구분되어 있나?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나? 근데 벌써 지문을 읽었다면 의문점이 들죠? 확인만 해봅시다.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면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틀렸어요. 그냥 신기는 통합된 거야. 같이 다니는 거야. 어디로 몰렸다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부서져서 뭐 대신기가 있고 소신기가 있고 얘는 저기로 가는 거 얘는 제가 쓰는 거 얘는 이런 건 없어요. 탈락. 쉽죠? 마지막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양기와 데카르트 비교했을 때 서양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 얘는 구분했어요. 물질은 공간, 정신은 사유.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얘는 계속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1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보고 데카르트 정신을 잠깐 빼요. 얘만 보는 거야. 그냥 최한기의 신기는 독립적이지 않나? 이것만 보는 거야. 최한기의 신기는 독립적이지 않나? 이것만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다 신기에 대한 이해가 올라갔잖아요. 신기는 그러니까 신기는 몸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처럼 몸 어딘가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기를 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다. 결국 얘는 최한계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야. 신체가 있으면 그 신체랑 같이 붙어서 생기고 소멸하고 같이 작용하는 게 신기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데카르트의 정신은 독립적이죠. 구분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적절해요. 2번 모두 하나씩 보는 거야. 하나. 데카르트는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두뇌라고 보았겠고 그랬겠죠. 왜요? 여기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데 데카르트는 정신이 사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어요. 데카르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두뇌예요. 그래서 정신이 위치한 곳은 두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두뇌가 맞아요. 맞죠? 됐죠? 그러면 이제 최한기만 보면 되는 거야. 최한기는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어디라고 보았을까? 최한기는 어떤 자 여기를 보면 하지만 홉스는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고 했는데 최한기는 문단과 추가 정보죠. 특이 정보에 최한기는 그게 아니야. 최한기는 뇌가 아니라 심이 지각 운용을 주장한다는 심주지각설이야. 그리고 이 심은 아랫 문단에 내려오면 유기적 연결
신기의 심이에요. 신기의 심. 이해됐죠? 그래서 최한기는 2번 최한기는 지각 활동이 어디가 주관하냐? 어디가 일어나냐? 심이자 신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심과 신기는 이거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심과 신기는 형체가 없고 몸속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두뇌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두뇌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두뇌 쪽에 심이나 신기가 몰리면. 그런데 얘는 한정했잖아. 모두 인간 사교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게. 그러지 않아. 왜? 얘는 심과 신기라는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애가 지각작용을 하는 거니까. 두뇌에 쏠리는 순간이 있을지는 몰라도 신기는 몸 전체를 애초에 돌아다니는 애다. 심과 신기는. 그래서 두뇌가 지각한다는 게 틀리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돼. 그래서 최한기가 틀려서 2번이 틀린 거고, 이 정도면 현장에서 2번 찍고 이렇게 다음 문제를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지문에서는요, 지각이라고 썼어요. 지각 활동. 선지는요? 사고작용이란 말을 썼죠. 이게 같은 말이냐고. 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네, 같은 말이라고 나와야 되죠. 이런 데서 습관을 들이자고요. 옛날 쉬운 비문학이 좀 쉬울 때는 지문의 지각 활동이라고 했으면 선지도 그냥 지각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러잖아. 서로 생긴 건 다르잖아. 물론 이건 쉽지만. 알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기의 신기는 모두 그 자체로는 형체를 갖지 않는 것이고, 우리 신기 이거 너무 많이 했죠? 형체 없이 몸속 돌아다니는 거 맞죠? 정신,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럼 정신은 물질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해요. 데카르트와 달리 4번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기는 데카르트랑 달리 빼자고 최한기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가 신체와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는 않겠군. 자, 이런 질문을 갑자기 왜 했냐? 여기 특이 정보, 문단 끝 추가 정보 여기를 돌아오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가 뭐였죠? 위에 있는 이러한 무한소급. 왜? 운동 원인이 뭔데? 라는 것에 대한 답이 최한기왈 뭐가 된 거예요? 신기야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라는 관련 없이 어쨌든 최한기는 답을 할 수는 있었잖아. 그런데 데카르트는 비판을 받죠. 왜? 답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서로 달라요. 적절하죠? 5번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도 최한기에서처럼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 4번, 5번 그냥 같은 선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4번 잘 생각하면 5번도 답이다. 왜? 데카르트는 최한기처럼 답을 못 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5번. 데카르트도 최한기처럼 뭔가 원인을 상정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 그냥 4번, 5번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고, 문맥상 의미는 답이 5번인데 이거는 스스로 해보시면 됩니다.